강원도 시골, 먼지 날리는 좁은 마을 입구.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검은 비닐봉투 하나.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네. 마을 이장 김춘자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짐이 저게 다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20년 만에 왔는데. 이장이 그러는데 좀 있으면 택배로 뭘 보냈다는데. 설마 오겠어?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비닐봉투 속에서 헌 옷이 삐져나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것은 낡은 옷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빈손이 된 건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빼앗았거든요. 이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뒤집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녀가 울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기록합니다.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베이징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재단기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늘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 서연은 묵묵히 천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2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수없이 바늘에 찔렸는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또 실수야? 공장장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재단한 천 한 조각이 규격에서 1cm 벗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한 것은 이번 달 임금에서 빼겠어. 그 돈은 이번 달 친정에 보낼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재욱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인생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20년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재단이 서툴러.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화장실에 숨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 민석에게였습니다. 누나, 민석아, 잘 지내니? 응. 근데 누나, 이번 달은 얼마 보내줄 수 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못 보낼 것 같아. 누나, 엄마 약값이. 알아. 미안해. 전화를 끊고 서연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금 공제로 이번 달엔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가족들이 깰까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0년 전 20살에 시집왔던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거칠어진 40살 여인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동생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나 사고 났어.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 무슨 사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 누나, 수술비가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의사가 그러는데 안 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 누나, 어떻게? 서연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 2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누나,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뭐라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누나가 와봐야겠어. 누나, 올 수 있어? 서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바쁜데 어딜 가?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지. 1년에 한 번씩 전화하면 되잖아.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친정? 네.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공장이 제일 바쁜 시기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사흘만이라도요. 제발요, 어머니. 명자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가.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 밀린 작업 전부 끝내. 재단 500벌. 사흘 안에. 네. 못하겠어? 아니요.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 12시까지 재단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단 1벌, 2벌, 3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조금만 기다려. 200벌, 300벌, 400벌. 사흘째 되는 날 밤 11시. 500벌 완성. 서연은 마지막 옷을 재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친정에 갈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서연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730만 원. 20년 동안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끼를 굶어가며 버스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손으로 밥을 짓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과자 상자를 샀습니다. 동생 민석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초콜릿도 샀습니다. 화장품 세트도 샀습니다. 마을 이웃들과 나눠 쓰려고 가방에 하나하나 담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의 귀향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서연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과자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싸고 있어? 서연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옷이랑. 명자는 서연을 지나쳐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가 전기밥솥을 꺼냈습니다. 전기밥솥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내가 무슨 돈으로? 이거 얼마짜리야? 제가 그동안 모아서 우리 집 형편에 이런 비싼 걸.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부 압수야. 어머니, 과자, 화장품, 이것들 다. 명자는 서연이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 빈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오래. 시끄러워. 주제도 모르고 허세 부리지 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을 따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헌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색이 바랜 바지, 구멍난 양말들. 헌 옷 수거함에서 골라온 거야. 어차피 친정은 가난하잖아. 이런 게 딱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요? 친정 가는데 허세 부릴 필요 없어. 빈손으로 가.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택배가 갈 거야. 택배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헌옷 봉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재욱이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미안해. 재욱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택배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라도 보내실 거야. 그럴까요? 빨리 다녀와. 어머니가 또 마음 바뀌기 전에. 서연은 헌옷 봉투를 한 손에 꽉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귀향. 하지만 손에 든 건 헌옷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배, 정말 올까? 시어머니가 정말 보내주실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서연은 헌옷 봉투를 들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캐리어를 두세 개씩 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핑백, 선물 상자 산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이모 주고, 이건 엄마 주고. 과자도 많이 샀어. 친척들 다 나눠줘야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헌옷 봉투 하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택배? 시어머니께서 뭘 보내시는 걸까? 서연은 버스를 타기 위해 공항을 나왔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 좁은 길. 20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헌옷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네.
마을 이장 김춘자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20년 만이지? 어디 보자.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시선이 모두 서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짐이, 저게 다야? 김춘자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중국 가서 20년 살았는데? 다른 이웃이 물었습니다. 요즘 중국 살기 힘든가?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이제 친정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귀향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거 헌옷 아니야? 봉투에서 옷이 약간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본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왔네. 시집 형편이 안 좋나 봐. 김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배를 시어머니께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 김춘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미숙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과 같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미숙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앉아라. 미숙이 낡은 의자를 닦아서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헌옷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저게 다니? 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오라고 했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 너 얼마나 창피했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게. 엄마.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온 게 중요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짚은 남자였습니다. 동생 민석이었습니다. 누나. 민석의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서연이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 근데 수술비가.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세 식구는 한참을 말없이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헌옷 봉투가 마당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가져온 게 이것뿐이구나.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해야 하나? 남편을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원망해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 김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있니? 네.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제 택배 온다고 했지? 왔어? 김춘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럴 줄 알았어. 김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만 한 거겠지 뭐. 뒤에서 다른 이웃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김춘자가 덧붙였습니다. 빈손이라도 얼굴은 봐야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택배, 정말 올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한 걸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 트럭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트럭이 세 대나 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대형 트럭 세 대가 좁은 마을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트럭이 미숙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 기사가 내렸습니다. 박미숙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미숙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배송 왔습니다. 기사가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기와 대형 양문형 냉장고, 60인치 텔레비전, 에어컨 2대,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김춘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번째 트럭에는 쌀 50포대, 대형 박스에는 식용유, 라면, 통조림, 고급 과일 등 각종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번째 트럭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멋진 식탁과 옷장, 고급 소파와 고급 안마기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 포장된 큰 상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직접 열어보시래요. 기사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자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내신 분이 장명자 씨라고 하시던데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전액 결제를 하시면서 특별히 한 번에 배송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보내신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김춘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걸 보냈다고? 어제 헌옷 봉투가 다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택배가 정말 온 거잖아. 수군거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네.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야? 어제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국에 계신 시어머니가 정말 보내주신 거예요. 민석이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누나, 이게... 민석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뽁뽁이로 꽁꽁 싼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강원은행, 명의가 박서연?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중국건설은행. 이것도 제 명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세채 처분 금액. 서연은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 2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명예 박서연. 메모에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아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상가. 이것도 제 명의. 메모에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 작은 빨간 벨벳 주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50년간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유일한 패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삐뚤한 한글로 쓰인 편지 한 장.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편지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서 글씨가 엉망일 거다. 미안하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20년간 얼마나 서러웠을지 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가고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친정 걱정하면서도 내색 않고 그렇게 20년을 버텨냈다. 김춘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말로는 못했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내가 왜 내 선물을 막았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내게 계속 손 벌리고 기댈까봐 막은 거다. 중국 사는 딸이 돈 잘 번다더라. 그런 소리 들리면 내가 평생 짐을 질까봐 내가 막은 거다. 이 돈은 내가 40년간 중국에서 모은 거다. 재욱이도 모른다. 아이들도 모른다. 오직 너만 알고 있어라.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들이 아니라 너냐고? 재욱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돈을 관리할 능력은 없다. 너를 지켜줄 힘도 없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20년 동안 증명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동생 수술비, 친정 어머니 약값 애도 보태 써라.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서 살아라. 내 가게도 하나 차리고 노후도 준비해라. 더 이상 공장에서 바느질하지 말고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지 마라.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재욱이한테는 내가 죽은 후에 이야기해라. 지금은 내가 숨기고 있어라. 남자들은 돈 있으면 달라진다. 내가 똑똑하게 관리해라. 이 반지는 내가 평생 끼고 있던 것이지만 이제 너한테 준다. 서연은 손에 든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여자다. 말로 못했지만 항상 자랑스러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푹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민석도 목발을 짚고 누나에게 다가와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춘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금반지를 손에 끼웠습니다. 햇빛이 반지를 비추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받았니?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하다. 서연아. 명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좋아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못해. 그래서 평생 남들한테 오해받고 살았다. 우리 재욱이 아버지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못해봤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중국 온 게 40년 전이다. 그때부터 돈을 모았어.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았다.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재욱이는 내 아들이지만 무능하다. 돈을 주면 날릴 게 뻔하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20년 동안 지켜봤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지키는 거, 친정 부모, 동생 챙기는 거,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결정했다. 내 전 재산을 너한테 주기로. 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못 가진 딸이다. 명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해라, 서연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명자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동구 아파트 새 집이었습니다. 서연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딸 수아가 방방 뛰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 친정 어머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되다니.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 민석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 중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꼭 걸을 수 있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미숙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살려주셔서.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두 어머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서연아. 명자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0년간 끼고 있던 그 반지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차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가장 뜨거운 사랑을. 이제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숨겨진 사랑이 있지 않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